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매일매일 굵직한 특종을 쏟아내고 있는 권창영 특검팀이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오늘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총장 대행의 특검 수사 방해를 고발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검사를 최소화한 2차 종합특검이라 그런지 정말 거침없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0일 권창영 특검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역대 특검 중에 이 정도로 파죽지세의 특검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의 수장이 수사를 방해하니 법무부 장관에게 직통으로 징계해달라 요청하는 건 실현 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선 권창영 특검이 크게 두 가지를 노리고 이런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보는데, 첫째, 그 오만하고 잘나신 검찰도 특검에겐 그저 수사 대상일 뿐이라는 것. 둘째,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밟아버릴 것이란 걸 천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구체적 보도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대란을 수사하다 지난달 25일 대검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특검은 이를 두고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검찰총장 징계 요구는 단순 기선제압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가능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칼같은 원칙주의자가 가장 무섭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 물론 특검의 이번 징계 요청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아니라 앞서 말한 정무적 이유 때문에라도 매우 적확하고 시의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생기자마자 특검이 바로 그 조직의 장을 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수라고 봅니다. 특히나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 동일체라는 아주 기이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모든 검사들이 조직 방어를 위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결국 책임자 검사 한 명 한 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 수장의 목을 바로 노리는 게 효과적이란 걸 특검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인 공개적으로 검찰을 밟음으로써 억지로라도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래 본인 성향 때문인지 자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태 검찰에 매우 우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연히 특검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정성호 장관에게 직통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정성호 장관이 아무리 친검찰 성향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고 특검의 내란 잔여 수사를 방해하는 건 스스로를, 또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성호 장관이라도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언제까지 쉴드 쳐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징계 요청은 정성호 장관 성향상 한 번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두 번, 세 번 뭉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오늘 종합특검의 징계 요청은 다른 것보다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쉴드를 박살낸 것이 핵심이라고 보며, 솔직히 긴 설명도 다 필요 없고 권창영 특검이 전문 용어로 사장 나오라고 해를 시전한 겁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2차 종합특검팀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시작점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지른 것부터 시작해 어제는 윤석열 사형을 정조준하더니 오늘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까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전 특검들이 그토록 엉터리였던 건 역시 특검 내 검사 유무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권창형 특검이 검찰의 수사 방해를 폭로한 것과 더불어 검찰에 대한 괴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보안수사권 논쟁이 시작될 텐데 저 검찰은 특검 수사 방해도 모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언론과 유착되어 보안수사권 사수 언론 플레이에 몰두 중입니다. 연일 낯뜨거운 검찰 보안수사 우수 사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참 쪽팔린 건 그마저도 거진 왜곡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사망을 코앞에 둔 검찰이 하고 있는 마지막 발악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성과를 엄청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의 성과가 좀 왜곡된 사례가 많다. 저 사건은 식당의 영업방해로 업무방해로 송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속돼서 기소된 거를 봤더니 뭐 스토킹도 있고 보복범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어? 그래서 우리만 잘했어 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치된 이후에 보복과 스토킹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경찰이 놓친 걸 자기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는 보안 수사한 실적 내라고 검사들을 그렇게 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수사 우수사례 실적을 빨리 내라 많이 내라. 검사들은 우수사례 없는데 뭘 보안수사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례들이 검사가 잘했다고 하려니까 경찰은 사건을 개판친 것처럼 그렇게 써놨거든요. 홍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